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을 하면 토지 이용 의무가 있고, 그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에 의한 처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 또는 맹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 공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쓴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현황도로 책을 공부하여 인허가 및 맹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질문, 제 책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 DDR 부동산 연구원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고, 다만 분석 문서가 필요하거나 허가권자 불허 보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유료 상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에 카페를 허가받기 위한 검토사항입니다. 질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해서 제2종 근생시설, 카페 또는 제조장을 지으려는데 그 농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로인 포장도로까지 연결되는 통로는 비포장인 국공유입니다. 이런 토지를 취득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에 근생시설을 지으려면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근생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처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다음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투기적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자, 검토상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계약의 효력 및 절차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경우 토지를 거래할 때는, 물론 그 위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해석합니다. 거래는 허가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라고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사전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거래 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1조 2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92도 245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판례입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는, 신청인이 농지로 사용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을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이 계획서대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을 통해서 카페 또는 제조장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허가청은 미리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사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할지, 건축 허가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따라가고 농지전용 허가가 따라가니까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는 토목사무실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은 실수요성이 첫 번째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 토지의 현실 지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목은 전이지만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존재했던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5월 8일까지는 비도시 지역의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 건축물을 짓고 그 후에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던 시절이 2006년 5월 8일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또 건축물 대장이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맞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런 걸 사후신고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목이 전인데 건축물 대장도 없고 사후신고 건축물만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 농지전용 양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놓았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웃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또 불법 중축 부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성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토지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매수자는 연접시군, 그러니까 당해시군과 연접시군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 이미 주택이 있다면 이 지역에 거주할 사유를 소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사유를 소명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서를 허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볼 수 있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기 거주용 주택, 두 번째는 복지 및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 축산업, 임업을 영위하겠다라는 것도 실수요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요건은 기존 용로인 경우에는 30km까지만 실수요성을 인정합니다. 30km. 그리고 신규 용로는 당해시군 또는 연접시군에만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이용에 적합한 사업은 각종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주택 개발을 한다든지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토지 이용상 적합한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현상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를 허가를 받고 싶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제방도로의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5년 동안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5가지 실수요성 부분이 있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에 이 토지를 농지로 신규 취득을 하려면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심사 기준에 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 세대원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불가피한 예외도 있죠. 군대를 갔다거나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전 세대원 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농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뭐 전 세대원 거주, 뭐 주민등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이제 검토 요건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을 하면 토지 이용 의무가 있고 그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농지법에 의한 처벌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중한 쪽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주택과 건생,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이용 의무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이용계획 착수일은 불가피한 경우 2년까지 연기될 수는 있으나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면 불허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 결국은 부적합한 것으로 봐가지고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생을 짓겠다라는 목적으로 취득을 해놓고 뭐 허가를 받는데 6개월, 1년 걸리고 또 뭐 착공만 해놓고 1년, 2년 하다 보면 2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법에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권자는 그것이 실제로 예를 들면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 짓겠다든지 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다 보면 형질 변경 허가, 건축 허가, 뭐 전용 허가, 이런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는데도 뭐 5, 6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가 절차에 따른 기간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간들이 실제 이용계획 착수일로 볼 거냐 말 거냐 또 연기 사유에 해당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막연히 연장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로 취득할 경우 신청인이 농취증을 직접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 부서에 농취증 신청서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하는데 허가청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금액에서 7에서 7%의 이행강제금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 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허가청이 조사해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 요령은 농림부 예규 40호에 있으므로 필요하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사후신고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가지고 카페나 제주장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양성화 기준과 진입로 확보 기준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일부 토지가 소하청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건축은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했고 또 1973년 1월 1일 전 또는 90년 6월 7일 전은 농업인 주택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불법 무허가가 아니라 법률 미비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1988년에 양성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불법 무허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 할 수 있다면 뭐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의 진입로 확보 의무는 허가 신청자한테 있으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 건생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고 2종 건생은 4m 이상을 확보해야 되나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비도시 읍지역이므로 건축법 6조에도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공유 도로 및 이 교량이 언제 누가 개설했고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법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되고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쉽게 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인 내가 미리 확인해 보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지적재주화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근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또는 주택과 달리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거나 뭐 근생사업이거나 뭐 이런 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청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근생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므로, 물론 이 말은 건축 허가를 미리 받으란 말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농지에 근생시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청은 진입로가 공로인지, 근데 공로가 아니라면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비포장이니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고,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는지, 또 그리고 여기는 지적재주화 사업지구 안에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주화 사업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주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양성화 절차를 해당되는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소하청 구역이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니까 그런 거기에서 행위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도 확인해야 되므로 허가청도 그 판단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도자, 매수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은 허가되면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물론 사전계약은 효력은 무효이나 처벌되지 않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기준의 첫 번째는 실수요성이고, 취득 후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취득 용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므로 토지 이용 계획의 용도를 실천이 가능하도록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지목은 전이나 그 위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고 진입로가 국공유이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국어 등이며 소하청 구역을 통과하는 교량이 있는 등 복잡한 허가 기준이 있으므로 그 적합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지 가치 분석, 인허가, 맹지 탈출에 대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